이번 강의에서는 람다식의 활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user-service.getUserMap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해당 메소드는 이 맵을 리턴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이 유저맵에는 해시맵으로 생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아이디를 키로, 값은 사용자의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는 맵입니다. 결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맵이죠. 해당 맵을 리턴받아서 all users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서비스에 있는 search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로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맵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criteria라는 인터페이스를 익명 클래스로 구현을 하고 해당 인스턴스를 search 메소드의 아규먼트로 넘겨줬습니다. search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search 메소드에서는 유저가 저장되어 있는 맵을 입력받고 또 criteria 인스턴스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색된 사용자를 저장할 맵을 하나 생성을 해뒀습니다. 사용자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유저스 맵으로부터 순회를 하면서 각 사용자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검색 조건은 이 criteria 인스턴스에 이 오버라이딩된 where 메소드가 되는 거죠. 이 where 메소드에 유저의 인스턴스를 넘겨줍니다. 이 엔트리의 밸류에는 유저 타입의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저 타입의 인스턴스를 where 메소드의 아규먼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where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where 메소드에서는 이 넘어온 유저의 나이가 30보다 작다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소드로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을 순회하면서 각 사용자들의 나이가 30보다 작다면 이 콘드 유저 맵에 추가를 하는, 저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때 검색하는 조건을 이 크라이테리아 인스턴스로 받지 않고 여기에 작성을 했다면 이 서치 메소드는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검색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만약에 유저의 나이가 30보다 작다면 이라고 적었다면 그 기준으로밖에 검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나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코드를 수정하고 재배포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조건을 인스턴스를 받아서 그 인스턴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쓰니까 이 서치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크라이테리아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해서 아규먼트로 입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검색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작업 후에 배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조건으로 사용될 크라이테리아를 구현한 인스턴스를 넘겨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print user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검색된 유저를 아규먼트로 입력을 하면 해당 맵을 순회하면서 검색된 유저들의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30보다 작은 사용자들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조건으로 사용자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서비스에 있는 서치 메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이때 익명 클래스가 아닌 람다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드가 훨씬 깔끔하죠. 마치 함수를 아규먼트로 입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크라이테리아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인스턴스를 넘겨주는 코드죠. 하지만 코드만 봤을 때는 마치 함수만 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람다식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서치 메소드로 이동해 보시면 이 파라미터 타입인 크라이테리아 인터페이스를 해당 람다식이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서치 메소드에 있는 이 파라미터 타입에 맞춰서 람다식을 작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크라이테리아 인터페이스는 where 추상 메소드 하나밖에 없죠. 람다식은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는 인터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는 파라미터는 유저 타입으로 하나만 받고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하는 람다식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파라미터로 유저 타입의 인스턴스를 받고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하는 람다식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람다식을 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할 때 추상 메소드만 하나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이 어노테이션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 하나 만들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어노테이션만 붙여주시면 람다식을 위한 인터페이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메소드로 이동을 해보면 이 getage가 25, 그러니까 나이가 25보다 큰 유저만 검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C.where를 호출하는 순간에 아까 그 람다식이 있는 인스턴스가 C에 넘어오게 되고 C.where라고 했을 때 람다식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람다식에 유저가 아규먼트로 입력이 되고 해당 유저는 25보다 클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게 돼서 결국 이 코드는 25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이 콘드 유저에 저장이 된 다음에 해당 콘드 유저를 리턴하는 코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서치 메소드 내부의 조건을 전혀 바꿀 필요 없이 서치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람다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 검색 조건을 바꾼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 람다식을 사용하면은 코드가 준 것은 알겠는데 결국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별반 다를 게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파라미터가 한 개고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을 하죠. 이때는 프레디케이트 타입의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레디케이트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타입을 유저 타입으로 입력했습니다. 근데 이때 프레디케이트의 추상 메소드 이름은 where가 아니죠. 프레디케이트에 있는 추상 메소드 이름은 테스트입니다. 호출될 메소드의 이름만 수정을 하면 오류 없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메소드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5살보다 많은 사용자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추가한 코드는 람다식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굳이 크라이테리아처럼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추상 메소드도 만들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메소드에 람다식을 파라미터로 바뀌었다면 그 해당 람다식의 파라미터 타입이나 리턴 타입을 고려해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파라미터를 받게끔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용자의 아이디가 테스트로 시작하는 사용자들을 검색하는 람다식으로 검색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 람다식도 마찬가지로 유저 타입의 파라미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start with 메소드는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을 하죠. 결국 리턴 타입이 불리언 타입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프레디케이트 타입으로 받을 수 있는 람다식이죠. 그래서 이 프레디케이트 타입으로 받은 다음에 시점 테스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각 사용자들을 순회하면서 이 사용자의 아이디가 테스트로 시작한다면 true를 반환하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위에 결과와 다르게 테스트로 시작하는 아이디들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람다식의 장점과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람다식과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메서드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